네, 오늘은 소윤경 작가의 세계를 좀 들여다보려고 합니다. 소윤경 작가와의 인연을 좀 저도 얘기를 하자면은 그때 안데르센의 이야기 5편을 추려서 그림책을 만들기로 하고 제가 이제 글 작업을 했었는데 그때 벌거벗은 임금님의 그림을 그린 화가가 소윤경 작가였어요. 저 같은 경우는 이제 소윤경 작가가 떡봉이 작업을 먼저 하셨잖아요. 근데 이제 그 작업을 그림책 몸짓이라는 형태로 또 연극화한 그 프로젝트가 있었는데 그때 같이 오셔서 워크숍을 했던 그 기억이 있거든요. 저는 개인적인 거가 요 근처에요. 맛있는 막걸리집이 있거든요. 아, 네. 거기서 같이 옆에서 기울이던 기억밖에 지금 개인적인 가장 건 큰 없네요. 기억이네요. 네네, 요 네. 근처에서 바로 요 근처에서 먹었던 기억이 있습니다. 기억하시는지 모르겠네요. 소윤경 작가는 이따 물어봐야지. 안녕하세요. 그림책에 밭을 갈고 씨를 뿌리고 키워서 꽃이 피고 열매 맺히는 거를 즐기고 싶은 그림책 오아시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그림책 기획을 하고 그림책 학교에서 강의를 하고 있는 천상현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그림책 평론을 하고 번역을 하는 김서정입니다. 전에는 작가라는 타이틀도 좀 붙여서 얘기했는데 창작을 한 지가 하도 오래돼서 이제 작가는 빼기로 했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그림책 심리학자 신혜은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그림책 연구하고 아동 청소년 문학을 평론하는 김지은입니다. 네, 오늘은 소윤경 작가의 세계를 좀 들여다보려고 합니다. 김진 선생님이 소윤경 작가의 작품 세계에 대해서 좀 설명을 먼저 해주시죠. 네, 소윤경 작가의 첫 책이 2009년에 내가 기르던 떡봉이라는 책이 있었어요. 근데 제가 그때 이 책이 나왔을 무렵에 이제 서울의 성산동에 있는 작은 도서관에 갔다가 소윤경 작가가 떡봉이 원화를 전시하는 걸 봤어요. 근데 그 작가님이 이 근처에 사세요? 그랬더니 이 도서관 이용자인데 본인의 원화를 이렇게 전시를 해주셨다고 해서 한 번도 만난 적 없지만 그 작업을 보면서 이분을 한번 만나보고 싶다 이런 생각을 했어요. 그런데 이제 제가 그때 떡봉이 이미지를 봤을 때하고 너무 달라졌다고 느꼈던 순간이 2013년에 레스토랑 살을 보았을 때였어요. 이 작품의 레스토랑 살이라는 것은 그게 소금이라는 뜻도 있고요. 그 다음에 우리 말로 하면 살해하다 할 때의 살 그런 느낌하고 이제 소리가 겹치기도 하고 또 한편으로는 저 작품에 보면 이렇게 표지에 이렇게 종이 있는데요. 저 종을 잘 들여다보시면은 거꾸로 쓰여 있는 글자가 있거든요. 아, 그래요? 예, 그런데 그게 이제 Pain of Salvation이라는 어떤 노래의 제목이에요. 그래서 거기도 쌀이라는 SAL이라는 글자가 겹쳐요. 그래서 저 작품 아주 묘한 작품을 보고 이분이 떡봉이의 작가였다니 이제 이런 생각을 했어요. 그런데 2015년에 콤비라는 작업을 보고 이 환상 화첩이라는 이름인데요. 이 책은 도대체 어떻게 또 봐야 하는지 충격을 이어서 받았고 2018년에는 호텔 파라다이스 그리고 2019년에는 독립출판 작업도 하셨습니다. 이 미호라는 책인데요. 이 책은 바캉스 프로젝트에서 선보였던 작품이고 보시면 아시겠지만 미호가 이제 구미호를 연상하게 하는 이제 그런 작품이죠. 그리고 2020년에는 본인의 작업 과정과 그림책에 대한 생각을 담은 호두나무 작업실이라는 책을 냈고요. 그리고 같은 해에 우주지옥도라는 책을 또 독립출판으로 펴냈습니다. 이 책은 방풍책이에요. 그래서 어코디언 폴드로 되어 있는 책인데 아마 이 책을 직접 보신 분이 독립출판이라 많지는 않으실 것 같아서 살짝 보여드리면 이제 이런 느낌의 작업입니다. 제목은 우주지옥도입니다.
그리고 2021년에는 이제 수연이라는 책과 영원의 얼굴이라는 책 두 권을 펴냈는데요. 수연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장화홍련과 관련이 있는 그런 그림책이고, 영원의 얼굴은 전래 인물도라고 해서 이제 전해 내려오는 인물들의 초상화를 담은 책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살짝 보여드리면 뭐 심청의 초상화도 있고 그렇습니다. 이런 소윤경 작가의 작업은 이제 저희가 이야기를 나누겠지만, 한유나 그림책 평론가는 이렇게 말했어요. 미래 지도를 보여주는 작가다, 이렇게 말했고요. SF 같기도 하고 호러 같기도 한데 또 옛 이야기 같기도 한 독특한 그 작품 세계를 보여주고 있는 작가입니다. 네. 그 소윤경 작가와의 인연을 좀 저도 얘기를 하자면은 2005년이 안데르센 탄생 200주년이 되는 해여서, 그때 안데르센의 이야기 5편을 추려서 그림책을 만들기로 하고 제가 이제 글 작업을 했었는데, 그때 벌거벗은 임금님의 그림을 그린 화가가 소윤경 작가였어요. 굉장히 화려하고 예쁘고 아주 유머러스한 그런 그림으로 이야기를 또 새롭게 보여준 그런 화가였거든요. 그래서 저도 레스토랑 사를 보고, 아니 이 화가가 그 화가란 말이야. 그리고 깜짝 놀랬고, 이 소윤경 작가의 책은 나올 때마다 깜짝 놀랍니다. 이렇게 우리를 놀래키게 하는 이 작가의 좀 여러 면모를 들여다본다는 게 오늘 상당히 기대가 됩니다. 저 같은 경우는 이제 소윤경 작가가 떡봉이 작업을 먼저 하셨잖아요. 근데 이제 그 작업을 그림책 몸짓이라는 형태로 또 연극화한 그 프로젝트가 있었는데, 그때 같이 또 기획하시는데 오셔서 워크숍을 했던 그 기억이 있거든요. 근데 이게 저도 이렇게 그 오랫동안 소윤경 작가를 지켜보면 볼수록 매해 되게 재미있는 활동도 하시고, 여러 가지 유튜브 활동도 하시고, 또 굉장히 깜짝 놀라는 작품도 발표하셔서, 이게 보면 볼수록 앞으로 더 기대가 많이 되는 작가 중에 한 명입니다. 저는 개인적인 거가 요 근처에요. 맛있는 막걸리집이 있거든요. 아, 네. 거기서 같이 옆에서 기울이던 기억밖에 지금 개인적인 건 없네요. 기억이네요. 네네, 요 네. 근처에서 바로 요 근처에서 먹었던 기억이 있습니다. 기억하시는지 모르겠네요. 소윤경 작가는 이따 물어봐야지. 네. 자, 가장 최근에 나온 이제 수연이라는 그림책이 굉장히 화제를 불러일으키고 있는데요. 이 작품을 보면서 저는 굉장히 이제 일단 첫 인상이 너무 아름답다입니다. 근데 아름답고 굉장히 화려한데, 또 한편으로 보면 뭔지 이렇게 싸늘하고 살벌하고 차갑고 오싹하고 한 그런 느낌이에요. 이전 작품들도 되게 이렇게 충격적이고 우리의 어떤 그 기존 관념을 뛰어넘는 그런 그 작품들이 많잖아요. 레스토랑 살도 그렇고 콤비도 그렇고. 그렇죠. 네. 근데 그림을 참 잘 그렸다, 굉장히 멋진 그림이다, 이런 생각은 했어도 이렇게 너무나 아름답다는 생각이 든 거는 이게 그 처음인 것 같아요. 그런데 이 세계는 더욱더 살벌해지고 더욱더 오싹해지고, 그래서 이게 이렇게 그 극단으로 가면서 아주 묘한 그 극단이 대조를 이루면서 또 한편으로는 조화를 이루는 이런 그 묘한 그 세계를 보여주고 있어요. 이 수연을 보면서 이 작가 속에 있는 어떤 아름다움이 이런 처절한 이야기를 만들어낼까, 그거를 좀 파헤쳐보고 싶었습니다. 저는 기법적으로 봤을 때 이게 이제 콤비의 작업을 보면은 굉장히 연필이랑 콩테랑 이런 흑백의 연출이 굉장히 좋거든요. 근데 그거 작품은 이제 어떤 스토리텔링으로 연결된다기보다도 하나하나가 굉장히 단편적인 작품인 것처럼 네. 보여졌는데, 수연의 작품은 이게 이제 내용도 굉장히 많고, 사실은 그 안에 있는 그림의 컷수도 많은데, 그 안에서 연출하는 그 연필 드로잉 맛, 그 다음에 색깔을 굉장히 절제하면서 썼던 것들이 이 작품 세계랑 굉장히 잘 맞고 있다, 이렇게 생각이 들었어요. 그리고
이게 또 역시 글 없는 그림책으로 표현이 되는데 물론 마지막에 이제 글이 있긴 있지만 네. 굉장히 독자들한테 많은 그 상상을 줄 수 있겠다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러니까 뭐랄까 그 기법면이나 그 주제면이나 이런 데서 굉장히 원숙해지고 깊어지고 네, 맞습니다. 어떤 맥을 찾아간다거나 할까 그런 면모를 발견할 수 있었죠. 저는 또 소윤경 작가가 큰 세계 구조에 대한 이야기를 많이 했잖아요. 그런데 저 수연에 이르러서 그 구조 속에 살아가고 있는 한 인간의 내면, 자아 안쪽으로 확 파고드는 느낌이 들어서 더 좋았어요. 그냥 우리 속으로 확 들어온 느낌이에요. 네, 네, 네. 이거는 작가 얘기를 떠나서 그냥 우리 속으로 확 들어온 느낌이라서 이거 반응을 안 할 수가 없더라고요. 저도 반응을 한 게 네. 뭐랄까요? 들켰다. 그렇죠. 네. 아야. 그랬어요. 네, 맞습니다. 네. 그래서 깊게 찌르죠. 네. 깊게. 네. 되게 왜 그 일러스트레이터들은 작품 속에 어떤 캐릭터나 이런 걸 그릴 때 굉장히 자기하고 닮게 맞죠. 그리잖아요. 소윤경 작가도 사실은 닮았단 말이에요. 많이 많이 닮았어요. 닮았어요. 네, 특히 표정이 너무 소윤경 작가 같아요. 네. 그리고 뭐랄까 원래 이 그림책을 창작하기 전에 여러 가지 청소년 어린이 읽기책의 작업들을 많이 참여를 하셨거든요. 또 그 그림의 스타일들을 보면은 여기랑 또 연결돼 있으면서도 또 나름 굉장히 재미있는 표현들을 많이 그리고 그렇게 오랫동안 쌓아온 공력이 있으신 것 같아요. 그러기도 하고 그래서 굉장히 뭐랄까 다양한 표현들이 가능한 작가다. 그런 부분에서 많은 독자군을 가지고 있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 말씀하셨지만 거짓말학교라는 책이 있었고요. 또 최근에는 우주로 가는 계단이라는 작품도 소윤경 작가가 일러스트를 담당한 책인데 두 권 모두 그 작품 출간 전후로 상당히 많은 화제를 모았던 이제 주요작이거든요. 근데 저는 그 작품들이 서사도 뛰어나지만 소윤경 작가가 그 작품에 이후에 발생하게 될 어떤 반응을 다 예상해서 너무나 저희를 왜 그 너머까지 데려가는 그림을 안쳐줬기 때문에 독자들이 더 그 작품의 실험적 측면을 볼 수 있었다 그런 생각이 들어요. 궁금한데요? 예, 그래서 우주로 가는 전소윤경 계단? 작가님이 만약에 어떤 동화의 그림을 맡았다는 얘기를 들으면 그 작품은 이제 굉장하겠구나 이런 생각을 먼저 하게 되고 그렇게 만드는 몇 안 되는 일러스트레이터 중에 한 분이에요. 그 얘기는 이제 서사에 대한 관심의 깊이가 굉장히 깊고 그것을 이미지화 해내는데 상당히 놀라운 능력을 갖고 있는 분이라는 얘기겠죠. 네, 그래서 예. 본인의 그림책에서도 서사가 아주 탄탄하고 깊이가 있고요. 근데 긴 이야기도 아주 구성을 탄탄하게 끌어가는 그런 능력도 있고 실제로 글을 봐도 글도 너무나 훌륭하고요. 네, 네, 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글이면 글, 그림이면 그림. 두 가지 다 예. 가지고 있는 그러니까요. 몇 안 되는 작가 중에 한 사람이 아닐까 이런 생각이. 네, 이렇게 놀라운 집중력과 놀라운 그림 실력과 또 놀라운 서사 구축 능력을 가지고 아주 극단적인 세계를 서로 통합하고 그러니까요. 그리고 그걸 통해서 사람의 페부를 찌르게 하는 그런 작품 세계를 보여주는 소윤경 선생을 모시고 이번에는 우리가 소윤경 선생의 속을 한번 찔러보죠. 와. 네.